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터넷의 기본 개념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마트폰과 접속이 되는 액세스 네트워크, 그리고 그 깊숙이 이제 네트워크 코어 부분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코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반적인 이제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 내용까지는 이제 크게 신경을 안 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배우기 때문에 그 안쪽 어떻게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 코어 부분 안에 있는 기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그 기술은 패킷과 서킷, 스위칭 기술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인터넷 구조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코어 부분은, 자, 여기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자, 이렇게 라우터, 이게 라우터의 모양인데, 라우터 아이콘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생각하면은 앞에서 봤던 홈 네트워크지만,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라우터, 이게 이제 액세스 포인트, 이게 이제 라우터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기적인 신호를 변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ADSL을 쓴다면 ADSL 모뎀 또는 케이블 모뎀, 이런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라는 모뎀을 써서 그것이 이제 신호 변화를 해주면은 그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과 연관된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구현이 된 그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코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인터넷 사업자가 제공하는 예를 들면 KT라든가 또 LG U+라든가 또는 SK 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입한 약정한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게 속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 차이는 있지만 100mbps라든가 500mbps라든가 또는 뭐 1기가, 요즘은 1GBps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니까 그런 서비스에 따라서 속도가 좀 빠르거나 약간 느린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코어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메쉬,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거미줄 같은 웹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이것이 거미줄처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라우터들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기술이 패킷 스위칭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왜 패킷 스위칭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 이 기술이 인터넷 기술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우리가 패킷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큰 게 있다면은 그걸 보낼 수 있는 조그만 사이즈로 이렇게 쪼개는데, 그것을 이제 패킷이라고 그러는 거죠. 패킷. 자, 그 패킷을 이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코어망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낼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패킷을 어떻게 전송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패킷 스위칭 기술에 대한 부분을 쭉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 아래에 있는 건 전부 다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네트워크는 일단 이 부분 패킷을 금방 우리가 보낼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컴퓨터에서 파일을 보낸다. 그러면 그 쪼개진 각각의 패킷을, 이런 패킷을 이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포워딩이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쭉 나가기 때문에 포워딩.
그래서 하나의 라우터를 통해서 여기서 보낸다 하면 이 라우터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가 이쪽 방향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포워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에 있다면 여기까지 전달이 되도록. 자, 그래서 패킷을 이런 식으로 라우터를 통해서 다음 라우터를 통해서 그래서 그 라우터를 여러 개를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데 앞부분 보내는 쪽 그걸 우리가 소스 주소가 되겠고 받는 쪽 그것을 이제 목적지 주소가 되겠는데 그래서 소스로부터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쭉 이제 그 패킷을 우리가 어떤 다른 컴퓨터라든가 다른 서버에 또 업로드하는 어떤 파일이라면은 우리가 전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네트워크의 코어 부분이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자, 두 개의 이제 주요한 네트워크의 코어 기능이 있는데, 그 주요한 두 가지 펑션을 보면은, 자, 이렇게 보내는 걸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워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이 라우터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웹 그물망처럼 연결이 돼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른 라우터들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이게 이제 여러 링크가 있겠죠. 통신 링크가. 그래서, 그것을 어느 링크로 내보낼 건지, 그게 바로 포워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통 도로망을 많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패킷을 이렇게 쭉 내보낼 때 쭉 목적지까지 이렇게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차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가 가는데 중간에 어떤 인터체인지가 있다. 그래서 그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여러 다른 링크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 그때 그 선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목적지 주소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뭐 부산을 간다. 그러면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부산을 간다. 그래서 호법 인터체인지에서 어느 길로 갈 건지 또 강릉으로 간다면 어떤 영동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인터체인지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기능이 바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에서는 포워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주요한 두 키 네트워크 펑션 중에 하나가 포워딩이 되겠어요. 이 also known as AKA는 also known as라고 그랬죠. 그래서 AKA 자 스위칭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이렇게 이리 갈 건가 저리 갈 건가 원하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링크를 선택을 해서 가겠죠. 우리가 운전을 했을 때 우리가 운전자가 그걸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그 기능이 바로 포워딩 기능이 되겠어요. 그것이 이제 인터넷의 이 코어 부분에 있어서 주요한 두 가지 기술 중에 한 가지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도착하는 패킷 기준으로 패킷을 이제 목적지에 따라서 이제 이 인풋 링크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 링크를 어디로 내보낼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아웃풋 링크로 내보내는 건 목적지 주소가 어디냐.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의 그 주소, IP 주소라는 것이 있죠. 인터넷 프로토콜의 IP 주소. 그 주소에 이런 목적지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지 주소를 보고 이 라우터가 해당되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주소가 그 앞부분에 주소가 디지털로 0100이다. 그러면 3번 링크로 내보내고 0101이다. 그러면 2번 링크로 내보내고 그러면 그 다음 라우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보내는 링크가 여러 개 있다면 그 해당되는 링크로 내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길 가급적이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전체적인 그 경로를 최단 거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 길로 가는 게 좋을까 저 길로 가는 게 좋을까는 어떤 한 방법을 가지고 그걸 하는 그 결정을 해서 이 테이블을 실시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겠는데 그것이 이제 라우팅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그리고 라우팅을 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라우팅 알고리즘을 이용한 포워딩 테이블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포워딩 테이블인데 각 라우터마다 그 포워딩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를 생각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느 길로 나갈 건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어떤 그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유사하지만 여기서 이제 패킷망, 인터넷망과의 차이점은 이 패킷은 사람처럼 어떤 스마트한 인텔리전스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라우터가 인텔리전스한 기능이 없는 단순한 데이터 묶음, 패킷, 헤더를 보고 주소를 보고 그걸 이제 라우터가 결정을 해주죠. 인텔리전트하게. 그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라면은 인터체인지에서 이제 운전자가 현명하게 제대로 인텔리전트하게 판단해서 빠른 길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제 라우팅에 대한, 그래서 두 가지 키 네트워크 코어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포워딩에 대한 설명이 금방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라우팅이 되겠는데, 이 라우팅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라우팅,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토콜로 또 정의된 게 있으니까, 그걸 뒤에서 배울 텐데, 그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이제 라우팅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떤 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 그랬을 때 어느 길로 갈 건지, 비록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 건 아니고 비교적 간단하지만, 자, 조금 더 큰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목적지를 가는데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최적의 어떤 경로를 정할 때 가장 빠른 길 또는 가장 뭐 거리가 시간이 빠르거나 또는 거리가 빠르거나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할 텐데 그게 바로 라우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라우팅이란 것은 아까 포워딩은 조금 이제 어떤 한쪽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보는 그런 개념이라면은 라우팅은 전체 글로벌하게 이렇게 보고 어떤 액션을 취해 주는 게 라우팅이 되겠는데, 그래서 목적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그 패스까지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갈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라우팅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그것과 연관된 프로토콜을 우리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뒤에서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이제 어디까지나 전체적인 큰 개념을 쉽게 설명을 하는 또는 이해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이런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그 이야기했던 이제 도로망을 우리가 유사한 예로서 패킷이 이제 인터넷망이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될 때 도로망을 많이 예를 든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미국의 예를, 저자가 이제 미국에서 아마 이쪽 지역의 어떤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들었는데, 자, 이게 여기서부터 산호세부터 이렇게 노스햄튼까지 이렇게 뉴욕이라든가 보스턴 이런 쪽에 동부 해안까지 가는데 어떤 경로로 갈 건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많이 있겠죠. 상하로 남북으로 가는 것 또는 동서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인터체인지들이 많은데 빠른 길로 또는 뭐 최단 경로 원하는 이제 어떤 목적 매트릭에 따라서 선택해서 가면 되겠죠. 그게 바로 라우팅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워딩이라는 것은 그 뒤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자, 이 길로 아래 길로도 갈 수 있고 윗길로도 갈 수 있는데 이제 윗길 산호세 위쪽으로 해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가고 싶다면 이 길로 선택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포워딩이라는 건 여기서 중간에 이제 많은 인터체인지가 있겠죠.
거기서 이제 여기 뭐 샌프란시스코 지나서 사크라멘토 어디 부분 인터체인지인데 어느 길로 갈 건지 이렇게 도로가 많이 쓰니까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어느 길로 나갈 건지 이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이쪽 단면에서만 이쪽 면에서만 이쪽 인터체인지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바로 포워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에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패킷 스위칭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간단히 우리가 패킷을 만들어서 그 패킷을 전송한다. 그래서 패킷이 이제 그 코어망을 통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어떤 최단 경로라든가 그런 라우팅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달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중간에 라우터를 거치는데, 라우터에 거칠 때 그때 이제 패킷이 들어오고 또 패킷이 또 다시 나가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랬을 때 그 라우터에서의 어떤 내용을 보면은 스토어 앤드 포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패킷이 들어와서 메모리에 저장했다가 다시 그 메모리에 계속 저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원하는 링크로 라우팅에서 제공해준 어떤 그 알고리즘에서 정해준 그런 것을 이제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나가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도를 한번 RBPS라고 전송 속도는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우리가 RBPS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패킷 사이즈를 L이라고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쉽게 딜레이 타임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 사이즈가 이게 L이기 때문에 L 비트 사이즈니까 비트죠. 바이트라면 이제 곱하기 8 하면은 비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R BPS는 이제 비트 퍼 세크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단위를 보여줬는데 이 단위를 같이 이렇게 같은 것은 같이 지우고, 그러면 세크가 밑에 있기 때문에 맨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단위를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R분의 L이지만 second 시간이 되겠어요. 초. 자, 이렇게 이건 딜레이 타임이죠. 그래서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 자,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에 따라서 전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L을 10이라고 하고 10K 여기 밑에 좀 여기다가 다시 쓰면은 L을 10K 비트, 킬로죠. K는 비트. 여기를 지금 다시 아래에 있는 걸 다시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R로 나누는 거니까 100 메가 비트 per sec. 자, 이렇게 했을 때 단위가 이게 K는 이제 10의 3승이 되겠고, 여기서 메가는 10의 6승이 되겠죠. 6승.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누면은 자, 위에 이제 10의 4승이 되겠고, 밑에는 10의 8승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없어지고, 이 부분도 없어지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세크가 남겠죠. 자, 10의, 이 부분은 이제 10의 4승, 10의 8승이니까 이게 없어지고, 이게 이렇게 10의 4승으로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0.0001이 되겠죠. 자, 이것은 0.1 밀리세크가 되겠어요. 0.001초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 세크. 이것은 우리가 0.1 밀리세크라고 한다. 이 단위에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밀리는 이제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게 처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단위를 잘
이렇게 계산할 때 함께 계산해서 해야지 원하는 정확한 결과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번 처음 나왔기 때문에 봤는데 다음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패킷 스위칭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뒤에서 이제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또 설명이 되겠지만 큐잉이라는 게 있어요. 큐잉. 이 큐잉이라는 것은 어떤 그 대기 행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대기한다. 대기 행렬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대기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데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버퍼, 기다리는 장소, 기다리는 뭐 의자들 있는 거, 그게 전부 다 큐가 되겠어요. 큐. 자, 앞에서 본 우리 라우터에 국한해서 전체 많은 라우터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복잡이니까 먼저 우리가 쉽게 하나를 이해하면 전체를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니까 하나의 라우터에서 일어나는 것을 금방 앞에서 봤고 또 여기서 이제 대기 행렬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서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라우터에서는 이제 들어오는 링크도 또 많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링크도 또 여러 개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라우터에서 이제 기다리겠는데 이 라우터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특별한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페셜 퍼포스. 그래서 이건 스페셜 퍼포스는 이제 라우팅 하는 거죠. 그런 컴퓨터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니까 그 안에 CPU도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그 라우터 구조도 볼 텐데 메모리도 있는 거예요. 메모리, 램. 자, 여기에 이제 대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이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서 대기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패킷들 도착해서 이 안에서 저장이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패킷들이 이 안에서 이제 이걸 전부 다 패킷으로 생각하면 돼요. 패킷. 기다리는데 들어오는 순으로 먼저 들어오는 놈, first in, first out. 파이퍼 대기 행렬이다. 먼저 들어오는 놈 먼저 나가고 뒤에 들어오는 놈 뒤에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큐가 사이즈 버퍼죠. 대기할 수 있는 웨이팅 버퍼. 기다리는 버퍼. 웨이팅 버퍼. 메모리.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른 속도로 돌아왔다. 그러면은 더 이상 메모리가 없으면 그게 버려지겠죠. 그걸 드롭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롭. 그럼 이제 패킷이 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로스라고가 되는 거고 전송을 했는데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전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프로토콜로 우리가 고려를 해서 나중에 프로토콜에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자, 이것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전송을. 이 아웃풋 링크를 통해서 나가는 게 목적인데 다른 패킷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킷 스위칭은 이제 큐잉 버퍼가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게 바로 큐잉이 되겠어요. 그리고 메모리는 큐가 되겠어요. 큐. 자, 큐잉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것. 차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 진입하는데 어떤 뭐 톨게이트에서 뭐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생각하거나 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뭐 검사를 위해서 뭐 대기하는 거라든가 또는 어떤 뭐 그 여행 가서 뭐 관광하는데 입장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거라든가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전부 다 큐잉 시어리. 다시 여기다 쓰면 여기 큐 있죠. 큐잉 시어리라고 합니다. 큐잉 시어리로 우리가 그 대기할 때 걸리는 웨이팅하는 시간이라든가 걸리는 줄의 길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사이즈라든가 대기 행렬의 어떤 사이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기본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큐잉 이론은 조금 더 복잡하고 되게 이제 석사 과정 이상의 대학원에서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다음으로 가면 되겠어요. 자,
Q라고 그랬는데 Q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라우터에 있는 그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Q는 항시 이제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로스가 일어났죠. 앞에서처럼. 그래서 만약 도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은 나가는 것보다, 그럼 여기 많이 쌓여가지고 뒤에 이제 없으니까 로스 드롭이 있어가지고 로스가 생기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토콜로 그걸 재전송 하도록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은 그런 에러, 이런 로스 같은 것도 다 에러죠.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가 표준으로 정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패킷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여기에 버퍼에 그 다음에 기다리고 전송을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것들은 뭐 더 이상 사이즈가 대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없을 때 로스트가 일어나고 손실이 발생하고 패킷이 만약 그게 꽉 찼다면, 자, 앞에 설명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패킷 스위칭은 이제 1960년대에 소개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960년대에 소개된 60년대 말쯤에 소개된 기술인데, 서킷 스위칭은 우리가 전화기가 1876년에, 나중에 히스토리를 보면 되겠지만 1876년에 전화기가 발명됐죠. 그리고 전화기가 발명되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전화기를, 여기서 이제 컴퓨터지만 이렇게 전화기를, 이게 전화기라고 합니다. 이 전화기를 이쪽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교환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의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것은 이제 서킷 스위칭이라고 하는데, 이 서킷 스위칭은 왜 서킷 스위칭이냐? 크게 컴퓨터의 이렇게 통신에 관련된 기술 중에 이제 서킷 스위칭 기술과 패킷 스위칭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사용하는 기술은 앞에서처럼 패킷을 만들기 때문에 패킷 스위칭 기술인데, 그 전에 전화기만 있었던 시절에, 전화기만 이렇게 교환해주는 교환기가 있었던 시절에 인터넷이 출현했죠. 그러면 인터넷을 데이터 조그만 그 패킷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냈겠어요? 서킷 스위칭 이런 교환 기술만 있으니까 이 기술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그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제 쓰였기 때문에. 실제도 지금도 이렇게 서킷 스위칭 기술은 쓰이고 있고,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패킷 스위칭 기술이, 인터넷 기술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로 이제 그 대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왔지만, 서킷 스위칭은 전통적인 1876년 이후로 1960년대 그 무렵 또는 그 이후까지 한참 동안 쓰였던 기술이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면서 AT&T라든가 많은 컴퓨터 그 통신 기술, 통신 회사들이 있죠. 여기 AT&T 벨랩이라든가, 여기서 이런 뭐 스위칭과 관련된 통신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서킷 스위칭과 연관된 기술들 계속 많이 발전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히스토리 할 때 좀 일부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내용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서킷 스위칭의 큰 기술 그 차이점은 앞에서 비하면, 먼저 이 리소스, 통신을 위한 리소스는 이제 뭐냐? 리소스는 이게 이제 여기가 교환기가 되겠는데, 교환기가 이제 전화 교환국에 있겠죠. 전화 교환국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화국에 있는 교환기. 이걸 통해서 먼저 그 리소스를 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 때 먼저 다이얼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신호가 가서 상대방의 전화까지 이렇게 신호가 가는 걸 듣고, 아직 말은 시작 안 했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 바로 거기까지, 그게 바로 이 리소스를 예약하는 거가 되겠어요. 똑같이 컴퓨터에서도 컴퓨터 네트워크로 이렇게 활용할 때, 컴퓨터에서 보낼 때 먼저 리소스를 예약을 금방처럼 하고,
과거에 이제 모뎀을 써서 서킷 스위칭이 필요한 그 모뎀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통신을 지금보다는 이제 상당히 느린 56kbps 모뎀이라든가 9600bps 모뎀이라든가 굉장히 1980년대 말까지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 이런 것들이 이제 모뎀도 쓰이고 했었는데, 자,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서 이렇게 이제 컴퓨터 통신을 컴퓨터에 데이터를 보내는데도 활용을 했는데, 전통적인 서킷 스위칭 기술이다. 그건 전화기를 위한 기술인데 그렇게 활용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서킷 스위칭의 기술에서 차이점은 패킷 스위칭에 비해서 이렇게 먼저 예약을 한다. 리소스를 할당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1, 2, 3, 4 번호를 매긴다면 두 번째, 여기에서는 두 번째 서킷,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첫 번째 서킷, 이런 식으로 할당을 끝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화를 걸었을 때 신호가 다 전화벨이 저쪽에 울려서 상대방이 이제 전화기를 들고 그때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 것,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컴퓨터로 치면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게 바로 서킷 스위칭 기술인데, 패킷 스위칭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되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한 건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인터넷 기술은 서킷 스위칭 기술을 초창기에는 이용했지만 지금은 패킷 스위칭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리소스라는 것은 이제 통신 채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리소스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할당을 리저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과 전화기를 할 때 다른 사람과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만 할당이 된 거예요. 그 할당해서 쓰고 있는 시간만큼 이제 또 어떤 과금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성능이 조금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지금 이제 좀 쉽게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은 마치 틀린 부분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이제 드는 건데, 철도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 서킷 패킷 스위칭은 이제 도로망, 그 자동차의 망이다. 자동차 도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자동차에 비하면은 우리가 먼저 자동차에 비하면 이제 철로로 이렇게 그 시간이 예약이 돼 있고 해서 우리가 딱딱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가는 철도라고 일단은 생각하면은, 물론 틀린 부분도 많지만 조금 크게 큰 개념을 이해하는데 약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철도는 우리가 추석 연휴라든가 이럴 때 한번 예약이 되면은 자기한테 이제 할당된 좌석을 통해서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개런티가 되는 거죠, 성능이. 그렇지만 만약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건 이제 패킷망인데, 도로망의 사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패킷들, 그렇게 자동차의 숫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도로, 그때 빠져나가는 도로들의 어떤 트랜스미션 속도, 그러니까 전송 속도처럼 도로망의 속도, 달리는 속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10시간 이상, 12시간 걸리는 경우도 많고, 평상시 4시간 걸릴 게 뭐 15시간, 20시간 뭐 걸린 경우도 과거에 있었죠. 자, 여기서는 이제 한번 예약을 해서 만약 그 이용을 않는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쉐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로스가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이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논다 이거죠. 그래서 리소스가 이제 활용이 안 되고 같이 다른 사람과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도로망은 누가 다른 차가 들어왔던 게 뭐 휴게소에서 이제 더 이상 안 간다 하면 그만큼 서로 그 차가 이제 점유할 도로를 다른 사람이 또 쉐어해서 쓰는 거니까. 그렇지만 철로망은 안 되는 것처럼 일단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큰 개념을 쉽게나마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서킷 스위칭은 전통적인 전화 교환망에서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밑에 이런 그 URL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인터랙티브 엑서사이즈에 대해서 그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참조해 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 그 사이트를 내가 알려서 따로 그 설명하는 비디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킷 스위칭과 이제 패킷 스위칭을 배웠는데, 이제 서킷 스위칭이 전통적으로 전화망에서 사용된 기술이고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이제 많이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왔었는데, 그 기술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 앞에서 간단히 나왔지만 우리 그 라디오 방송처럼 TV 채널처럼 이렇게 주파수 대역을 어떤 큰 스펙트럼 주파수 대역이 있다면은 그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어떤 한 리소스를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서 하는 것, 그걸 이제 TDM이라고 그런다. 자, 어떤 리소스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쓸 때 어떤 방법을 할 건가. 자, TDM은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강의실 같은 경우에 다른 강의들과 같이 하나의 강의실을 시간을 틀리게 해서 사용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TDM 방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통신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먼저 FDM, 이제 광섬이라든가 전자파 신호를 우리가 주파수 대역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어떤 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나누어서 그것을 프리퀀시 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통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측으로 봤을 때 주파수를 일부 밴드를 나누어서 동시에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우리가 FM 라디오 방송 다른 주파수 채널 방송국과 같이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것과 같이 그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신을 한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각 그 전화 라든가 각 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밴드, 이 밴드를 일단 할당해서 쓰는 거죠. 거기에 얼로케이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허용하는 맥시멈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이제 맥시멈으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것에 비하면 타임 디비전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또 이 문자 그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시간 순으로 나눠서 시간을 틀리게 이렇게 해서 각 틀린 시간대에 어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보내는 건데, 똑같은 여러분들 음성이다 하면 음성을 쪼개 가지고 전화를 이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A라는 사람의 음성 일부 쪼갠 것이 그 다음에 이 다음 정해진 시간에, 그 다음에 B라는 음성의 시간, 그 다음에 또 정해진 시간에. 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전화 교환 기술은 이런 식으로 쭉 발달되어 왔고, 그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 온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이 등장한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1장에서는 개괄적으로 큰 개념 정도만 소개하는 거니까 더 이상은 이제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의 다른 관점에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 스위칭의 속도가 여기 예를 들면은 뭐 1GBps다. 자, 나중에 단위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지만은 기가는 10의 9승이죠. 9승. 기가비트다 하면 이제 10의 9승 비트가 되겠고. 여기 이제 1GBps죠. bps. bit per sec. 여기 1GBps 망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유저가 100Mbps, 100메가. 메가는 10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의 6승이고, 기가는 10의 9승이기 때문에 1000배 많은 것이 이제 기가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속도가, 라우터에서 한쪽 속도는 1GBps 망이고, 아웃풋 링크는
들어오는, 사용하는 그런 인풋 링크죠. 여기에 많은 유저들이 있는데, 여기에 그 각 유저가 100mbps 쓴다 하면은 각각의 하나가 100mbps 쓴다 했을 때 그것이 차지하는 것은 1gbps 이것에 100mbps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면은 이걸 두 개 이렇게 나눴을 때, 자, 10의 9승을 10의 이게 8승이죠. 10의 8승을 나눴을 때, 열 유저가 이렇게 있을 때, 각 유저는 10%, 10분의 1씩이니까 10%의 시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망이 있을 때, 우리가 서킷 스위칭 기술을 쓰느냐, 패킷 스위칭 기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생각해 보라고 던져보는 질문이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 네트워크를 서킷 스위칭이냐 또는 패킷 스위칭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서킷 스위칭이라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나눠서 각 리소스를 그냥 쉐어해서 나눠서 균등하게 쓰는 거니까, 열 유저가 썼을 때 100mbps 쓰니까 1gbps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딱 이제 떡 떨어지는데, 계산이. 패킷 스위칭은 그렇게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모든 유저들이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패킷을 다 그 리소스를 할당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유저들이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 있다고 다 컴퓨터 똑같은 패킷들을 계속 내보내거나 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유저는 굉장히 바쁘게 뭘 파일을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유저는 지금 잠깐 컴퓨터 연결은 했지만 쉬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숫자보다는 이제 훨씬 더 확률상 모두 다 풀로 쓰는 게 아니니까, 서킷 스위칭의 10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가 쓸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데이터를 얼마만큼 또 빈번하게 자주 보내고 받고 하는데 쓰느냐에 따라서, 비지하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관련되는 개념인데, 그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으면은 조금 복잡해지니까, 지금 1장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을 확률상 어떤 확률 값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지금은 그것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겠고, 좀 단순하게 일단은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나중에 인터랙티브 엑서사이즈에서도 예가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자, 패킷 스위칭과 서킷 스위칭이 있는데, 그러면은 패킷 스위칭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는 했었는데, 인터넷에 이 기술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늦게 출현했다. 1960년대 말쯤에 출현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훨씬 더 인터넷에는 이제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럼 패킷 스위칭 기술이 슬램덩크 위너냐, 덩크슛 하는 게 굉장히 멋있죠. 그렇게 해서 농구에서 이런 끝내주는 어떤 기술이냐, 그런 뉘앙스로 물어본 거죠. 이것은 이제 버스티한 데이터, 버스티하다는 이야기는 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있고, 데이터가 막 있을 때는 이렇게 있고, 없을 때는 이렇게 없고, 막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데이터가 많고, 시간으로 봤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는 막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집에서 쓸 때, 여러분들 집에서 컴퓨터 앉아 쓰고 있을 때 데이터 막 보내고 또 안 하거나 학교에 갔거나 어떻게 다른 일을 또 하거나 또 할 때는 또 안 쓰죠. 다른 유저도 마찬가지. 막 쓰다가 또 한참 안 쓰다가 또 쓰다가, 이게 버스티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보낼 데이터라든가 받는 데이터가 많다가 어떨 때는 없다가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패킷 스위칭은 이제 리소스를 우리가 도로망을 쉐어해서 쓰는 것처럼 여러 자동차들이 패킷 스위칭이 또 수도 마찬가지, 그 패킷망을 여러 호스트가 쉐어해서 쓴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더 단순하고 콜 셋업, 전화를 미리 걸 때 그걸 우리가 셋업이라고 하는데, 셋업, 콜 셋업,
자, 여기서 전화를 미리 걸 때. 전화를 우리는, 그, 전통적인 전화, 서킷 스위칭에서는 먼저 셋업을 해야 되겠죠.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 받고, 그래서 리소스가 할당이 된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우리는 자동차를 몰고 가고 싶을 때 예약할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되니까.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추석 연휴 때처럼 어떤 이제 도로망에 많은 차들이 진입을 했을 때 굉장히 어떤 망의 정체, 컨제션은 정체가 되겠어요. 지나친 정체, 굉장한 정체가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패킷 딜레이, 이제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로 보면은 패킷 딜레이와 로스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인프라의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라우터가 이제 그 버퍼가 오버플로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패킷이 이제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럼 프로토콜이 이제 그걸 커버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본 TCP, IP 이런 프로토콜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그런 프로토콜이 그걸 해결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활용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어떤 뭐 망이 정체됐을 때, 우리 도로망이 정체됐을 때, 그건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렵지만,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는 프로토콜만 잘 디자인해서 한다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정체 제어를 이렇게 망에 막히는 거 제어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뒤에 공부를 할 거고,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이제 TCP가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된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패킷 스위칭은 나름대로도 장단점이 있고, 또 서킷 스위칭은 서킷 스위칭대로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타임을 뭐 시간 성능 개런티를 해주는 거라 하는 건 장점이죠. 서킷 스위칭에. 패킷 스위칭은 플렉서블하고 단순하고 한 것이 장점인데, 이렇게 망이 정체될 때는 엄청나게 또 문제되는 거고, 여기에 뭐 서킷 스위칭은 그렇게 정체되고 뭐 그런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킷 스위칭 같은 그런 기술 장점, 이쪽에 또 장점, 이게 두 개를 섞어서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겠느냐. 패킷 스위칭으로. 이것은 이제 무엇 때문에 고려한 거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전화망 이런 것들이 서킷 스위칭 기술인데, 패킷 스위칭이 이제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서킷 스위칭으로 제공했던 전화라든가 실시간적으로 제공하는 것,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가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성능을 개런티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 패킷 스위칭으로 이제 개런티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으로 던져본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는 일부 해결을 해서 지금 이제 실시간적인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든가 실시간적으로 뭐 TV 방송을 이렇게 보는 건데 전부 다 인터넷망, 패킷 스위칭망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킷 스위칭, 패킷 스위칭은 뭐 여러 가지 뭐 유사한 예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는 서킷 스위칭은 그냥 철도 또 전화 하는 거, 그 다음 패킷 스위칭은 우리가 컴퓨터 데이터 또는 뭐 도로망으로 치면은 자동차를 자동차를 타고 할 때 그 자동차망, 도로망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인터넷은 앞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했죠. 여러 틀린 종류의 네트워크들을 하나의 또 네트워크로 만들어 전체가 하나의 망, 그게 인터넷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지만 인터라는 것이 어떤 우리말로 치면 이제 간이죠. 간. 뭐 사이, between.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인간, 또 타임, 시간, 또 공간, 인간, 시간, 공간. 간자를 많이 쓰죠, 간자.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그 다음에 그것의 사이, 그걸 가지고 어떤 우리가
사람을 표현하고 시간을 타임을 표현하고 또 어떤 스페이스를 표현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망간이 되겠어요. 망. 네트워크를 망으로 친다면 망간. 자, 그래서 망이 사람이 혼자가 아니고 다른 것과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타임이 다른 시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공도 마찬가지 스페이스도 그것처럼 망도 여러 개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단 유사하게나마 이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해석을 한다면 많은 망들로 이루어진 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조금 자, 이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다시 봤는데 쇼로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액세스를 하는 액세스망 자, 여기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렇게 있죠.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우리가 액세스를 할 수 있겠고 그 위에 이제 계층적으로 또 코어망들이 또 이렇게 있고 글로벌리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 인터커넥트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호스트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호스트하고도 또 이렇게 연결이 패킷망을 통해서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 망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 망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쭉 발전되어 오면서 국가 간의 어떤 또 그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그게 이제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을 때 사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해온 거니까 이런 식으로 쭉 발전이 되어 온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필요한 어떤 약속들이 있을 거고 그 프로토콜들 자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연결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연결 프로토콜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쭉 다음 챕터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할 때 금방 액세스 네트워크가 있고 ISP가 또 이렇게 전 세계 쭉 또 많은 ISP들이 있는데 수백만 액세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또 연결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 건지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복잡도가 오더 오브 n 곱하기 n이 되겠죠. n 제곱.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데 수백만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또 더 이상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에 이제 글로벌 ISP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연결하면은 서로 연결이 그 내부에서 다 될 수 있게끔 하면은 훨씬 더 간단히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층적으로 된 그것을 보면은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경쟁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국내만을 보더라도 뭐 SKT라든가 SK 브로드밴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LG 플러스라든가 이런 사업자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연결할 때 많은 이제 경쟁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니까 자 그것들끼리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것은 이제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라고 합니다. IXP 줄여서. 거기에 또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하기 위한 이걸 피어링 링크라고 한다.
또 이제 나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또 지역의 어떤 기관에 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리저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든가 또 우리 또 세종대 또는 뭐 회사 어떤 인터넷을 제공하는 그것은 다양하게 또 이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또 KT라든가 SKT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또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측면을 보면은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카마이 이런 게 제3자의 그 컨텐츠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자 구글의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검색 그런 것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서비스 거기서 또 많은 광고 수익, 애드센스라는 또 광고가 있죠. 광고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고객들을 위한 성능 하면은 중요한 게 이제 걸리는 시간 리스폰스 타임이죠. 스루풋 리스폰스 타임이란 거. 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자, 이런 데서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컨텐츠 프로바이딩 네트워크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자기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거나 또 자기들 필요한 게 서버들 이런 것들을 아까 본 그 인터넷 익스체인지 프로바이더라든가 ISP라든가 거기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망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제 단순한 게 아니고 좀 복잡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터넷의 어떤 공용 기업들이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이런 콘텐츠 프로바이딩 네트워크 이런 회사들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한 그런 망이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을 이루고 있는 현재 그래서 많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구성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이제 계층적으로 티어 1, 2 이렇게 해서 나눠봤을 때 맨 위에가 이제 티어 1,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이제 인터넷 IXP가 있겠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KT라든가 SKT, 브로드밴드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또 ISP들이 있고 또 그 위에는 또 이렇게 IXP가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있고 또 구글은 또 나름대로 또 독자적인 이런 망을 구축을 해서 고객들한테 굉장히 빠른 성능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구축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서 티어 1은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에 있는 미국의 이제 스프린트라든가 AT&T, NTT, 일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티어 1 이런 것들이 되겠고 내셔널 그다음에 인터내셔널로 커버가 되겠죠. KT 마찬가지. 이제 KT는 그러니까 지역적인 여것뿐만 아니라 인터내셔널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커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딩 네트워크,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전 세계적인 대규모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 또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들은 또 독자적인 이런 망을 구축을 해서 그게 다 인터넷에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어 1을 바이패스해서 바로 이렇게 IXP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경우. 또 넷플릭스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것과는 약간 틀린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일부를 또 자기 서버를 이런데 또 집어넣어서 또 서비스하는 그런 애가 뒤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의 구조가 이렇게 좀 복잡하다. 이제 액세스 ISP, 리저널 ISP, IXP, 티어 1, 또 구글처럼 이런 독자적인 CDN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